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에서 AI ML 스페셜리스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세션은 세이지메이커 기반 고품질 데이터 생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작년 리인벤트 11월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진행된 리인벤트에서 세이지메이커에 새로 출시가 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Ground Truth라는 데이터 레이블링을 서포트해주는 툴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요. 이 툴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순서는 제가 처음에 그 앞단에서 세이지메이커 그라운드 트루스에 대해서 좀 제너럴한 인트로덕션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발표를 하실 강정희 SA님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데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가 뭐 아시는 분, 미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케니컬 터커라는 서비스하고 인티그레이션이 됐는데 단순히 미케니컬 터커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게 인티그레이션 한 것이 아니라 거의 플러스 알파로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법을 데이터 레이블링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 인티그레이션 됐습니다. 그 파트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멘틱 알고리즘과 그 밑에 있는 니오 이 두 가지 서비스도 새로 출시가 됐는데 조금 그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까지도 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ur mission at AWS 이 머신러닝을 할 때 저희의 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이 정말 그 굉장히 엑스퍼티를 가지신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AWS에 10만이 넘는 고객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골입니다. 이런 골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 물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머신러닝 사이언 인력을 확보하신 고객분들도 계시지만 아직은 개발자 분들 정도 가지고 계시는 고객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마존 머신러닝의 서비스는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가장 상단에 있는 것이 AI 서비스 개발자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고 AI ML에 대한 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뭐 REST 콜 서비스를 통해서 서버에다가 AI ML에 적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도 코딩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Recognition, Polite,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출시된 Textract 등등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기존의 뭐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나 네오 같은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해오신 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세이지메이커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로우 레벨의 뭐 EC2, P2, P3 인스턴스 타입들,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새로 출시된 엘라스틱 인퍼런스 등 이렇게 컴퓨팅 리소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저희가 다룰 서비스는 이 세 가지 파트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와 세이지메이커를 인티그레이션한 데이터 레이블링에 해당하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고 중간에 있는 것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것이 니오, 뭐 네오라고 발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니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니오라는 것은 아마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전에 C나 C++로 코딩을 하게 되면 그것이 뭐 CPU 옵티마이즈드 아니면 메모리 옵티마이즈드로 프로파일링을 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아직 머신러닝에는 이 단계가 많이 활용화가 안 돼 있죠. 니오가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컴파일러입니다. 로우 레벨 컴파일러인데 이 파트도 세션 마지막에 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이클 정도는 잘 익숙하시겠지만 혹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머신러닝이 어떤 사이클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을 도입을 하고자 하는 국내 고객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AWS 첫 번째 AI ML 스페셜리스트로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코리아 리전 전체의 AI ML 니즈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버티칼에서 AI ML을 적용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고 현재 많은 분들이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첫 번째 미팅을 하게 되면
저희가 AI ML을 뭐 회사의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거나 뭐 자기 회사의 커스터머를 위해서 AI ML을 적용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첫 번째로 가이드 드리는 것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뭘 쓰면 되나요? 라는 답을 구하기 전에 그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얻으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opportunity discovery 하는 거, 그 다음 비즈니스 definition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이게 클리어하지 않으면 사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 작업도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머신러닝 모델 그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수작업들, 그리고 특히 그런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엑스퍼트를 모시기도 정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코스트가 많이 들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작업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사실 이걸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비즈니스 밸류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힘들게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고, 이런 작업들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리플레이스를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 아니면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거, 이전에 사람이 할 수 없던 작업들, 이런 골에 대해서 비즈니스 골을 좀 정확하게 세팅을 하시고 그 골을 이루기 위해서 AWS AI ML에 어떤 서비스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비즈니스 문제를 먼저 디파인 잘 하기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이 역시 이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에서는 데이터가 킹입니다. 데이터가 머신러닝에는 그런 말이 있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준비가 되면 알고리즘은 사실은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딥 뉴럴 네트워크이라든지 레스넷이라든지 아니면 RNN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타입의 알고리즘 이름을 들을 때 이거 적용하면 좋은 건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알고리즘들이 매년 매달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준비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입니다. 알고리즘은 옵션으로, 그리고 데이터가 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준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모델 개발을 시작을 하고, 가장 단순하게 딥러닝을 적용하지 않고 데이터가 작아가지고 콜드 스타트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냥 리니어 리그레스 쓰셔도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스 써가지고 적어도 인풋과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어떤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보 베리피케이션 하는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죠. 가장 빠르게 가장 쉬운 머신러닝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인핸스 할지에 대해서 이트레이티브하게 이런 서클을 구성을 하면서 머신러닝을 개발을 시작을 하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된 이유 중에 하나죠.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어떤 것이냐면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 고를 어치브하기 위해 적합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죠. 이것을 그냥 리니어 리그레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할지 XG 부스트로 할지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할지 그런 것들 알고리즘 선택을 하시고, 그것이 그 성능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이게 스케일러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우리가 운영할 컴퓨팅 리소스에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베리피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것도 학습하는 거, 개발 환경, 트레이닝 환경, 디플로이 환경들, 그리고 배포하고, 그다음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배포를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퍼블릭 페이싱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을 했다. 그런데 우리 회사 홍보팀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오늘만 하더라도 유저가 100명, 200명 수준이었는데 방송에 나오고 블로그 소개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10만 명이 갑자기 사용을 해요. 이게 IT 인더스트리에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인프런스 서버 같은 경우에 스케일러빌리티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업들을 우리가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고용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 맡기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이 가진 역량을 머신러닝 모델이나 개발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출시가 된 것이 2017년 11월 리인벤트 때 출시가 된 아마존의 세이지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개발 단계에서는 미리 개발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에 자주 사용이 되는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것들은 개발 서버 자동으로 인스톨하고 거기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 자동으로 인스톨되어 있는, 클릭만 하면 이런 환경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비즈니스 유저들이 되게 많죠. 저희 AWS 고객분들은 정말 시리어스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사이즈는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페타바이트 이상도 흔하게 많고 국내에도 그 정도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을 페타바이트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백엔드로 스포트해주는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시스템이나 특히 시큐리티 쪽이 탄탄하게 받쳐줘야겠죠. 그런 것들을 세이지맥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인하는 단계에서 서버를 내가 예를 들어서 P2, P3 GPU 인스턴스를 10대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10대를 연결하는 작업들, 들어가 데이터 주고받는 것들, 각각의 서버에서 트레인된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백엔드에서 블랙박스로 자동으로 처리가 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원클릭 트레이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머신러닝 모델을 하게 되면 리니어 리그레스나 RNN이나 CNN이나 모든 것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딥 뉴럴 네트워크라 그러면 레이어 개수, 그다음 러닝 레이트, 디케이, 그다음 드랍 아웃 레이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머신러닝을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정하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이제 머신러닝 엑스퍼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골이 모든 분들이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도 자동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HPO,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기능도 출시를 했습니다. 디플로이 하는 단계에서 서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서버가 사실은 3개의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용 서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인용 서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플로잉 서버 이 3개의 군으로 나눠가지고 가장 코스트 옵티마이즈하게 운영할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디플로잉 서버 같은 경우에는 오토 스케일링 이벤트에 따라 가지고 오토 스케일링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로 우리 회사가 갑자기 소개해야 되죠. 10만 명 유저가 들어왔다 그러면 서버가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고 스케일 아웃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자동으로 스케일 인 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한데 시큐리티 서비스도 역시 같이 인테그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냐면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분들의 시간의 6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이블링 파트가 빠졌습니다. 노가다 작업인데요. 이 파트를 스포트하기 위해서 작년 리인벤트에서 출시가 된 서비스가 세이지메이커에 인티그레이션 된 그라운드 트루스 기능입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데 60%, 80%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장표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레이어 하나 구성되어 있고 중간에 2개의 히든 레이어,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슈퍼바이저드 트레이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풋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레이블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means 같은 거는 un슈퍼바이저드가 아니라 이런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인풋에 있는 데이터가 MNIST 데이터셋이라 그래가지고 핸드라이팅 된 그 필기체 인식을 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트레이닝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봐도 좀 힘든 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앉아가지고 이건 3이네, 이건 5네, 이건 7이네 이런 식으로 태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싼 분들을 모시고 이런 작업을 시키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큰 소신이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 머신러닝의 퍼포먼스는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컴플렉스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만큼 뉴럴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들도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3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히든 레이어 1개, 많아봐야 2개 정도 하다가 요즘에는 댄스넷 128개, 250몇 개 이렇게 길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또 각 레이어별로 히든 노드들이 100개에서 1000개씩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그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웨이트들을 다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각각 디퍼런시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많은 구분이 되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그런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할 수가 있겠죠. 고품질의 머신러닝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제너럴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레이블링이 힘든데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비싸게 하이링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소위 사람의 좀 지능을 지능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인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또 동시에 활용해서 빨리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 이제 미케니컬 터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샘플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인 주행 자동차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다 그러면 이거는 레이블링 파트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아닙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미지 안에 뭐가 있다라고만 태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는 이미지 안에서 어떤 바운딩 박스 안에 뭐가 있다. 그리고 현재 화면에 보시고 계시는 것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 안에 픽셀 레벨로 어떤 오브젝트의 위치를 표시하는 겁니다. 무인 자동 주행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계치로는 이렇게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약 1억 장 1000시간 이상의 비디오를 분석을 해서 하고 난 다음에야 먼저 밖에 실제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무인 자동 주행 같은 경우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애큐러시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가 나오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훈련 데이터셋 구축을 도와드리고 작업 비용을 70%까지 줄여줍니다 라고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업 비용을 낮추고 사실은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그 레이블링 작업 시간 자체도 이제 짧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가지 파트가 크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빠른 레이블링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레이블링 하는 방식으로는 저희가 템플릿을 미리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 같은 경우에 현재 약 50만 명 이상의 인디비주얼 컨트랙터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레이블링 하셔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을 해서 빠르게 이제 결과값을 받으실 수 있고, 인력 지원도 미케니컬 터커의 50만 명 인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가 외부에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 그러면 프라이빗 레이블링 팀을 구성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서드 파티 밴드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태깅을 할 때 한 명한테만 맡기지 않거든요. 여러 명한테 맡겨가지고 그 결과를 컨솔리데이션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알고리즘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링 작업 환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출시가 돼가지고 아직 많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하는 파트, 그리고 이미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그 다음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은 방금 보여드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이 된 템플릿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화면이 뭐냐면, 요 화면이 실제적으로 아마존 미케니컬 터커를 이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워크포스 일하시는 분들이 보실 화면들이 미리 제작이 되어 있고, 우리가 레이블링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타입이 아니라 좀 다른 타입이다 한다 그러면 커스텀 모델링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체 라이브러리, HTML 라이브러리를 요 커스텀 모델링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크라우드 HTML이라는 엘리멘트 있는데, 이 화단에 보시면 조금 링크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 아마 다운로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클릭을 해보시면 요 크라우드 HTML 엘리멘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표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생성 방법은 미케니컬 터커, 아까 말씀드린 50만 명의 인력 바로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 따로 프라이빗 레이블링 워크포스 구성하실 수 있고, 서드 파티 밴드들로 오른편에 보이시는 서드 파티 밴드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S3 버켓에 이제 쌓아두게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100% 10만 개 레이블링 10만 개의 소스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10만 개 전체에 대해서 미케니컬 터커를 이용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나 0.1% 정도의 데이터만 먼저 휴먼 어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0.1%의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링을 하면 그 레이블링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럼 요게 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 거지만, 요 작업 자체도 머신러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라운드 트루스 지원을 하고 있는 액티브 러닝 모델이고요. 0.1%에 대해서 휴먼 레이블링이 된 거에 대해서 그 작업 자체를 바로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그 이후의 데이터, 그럼 99.99%나 99.9%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요 액티브 러닝 모델을 적용을 하고, 이 액티브 러닝 모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레이블링을 하고 나서 컨피던스 스코어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가 스레시홀드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휴먼 어노테이션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휴먼 어노테이션 된 과정은 다시 요 방금 트레이닝한 그 액티브 러닝 모델로 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스포트를 해주면서 계속 퍼포먼스를 올려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100% 있다가 데이터가 있을 때, 물론 데이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컴플렉시티에 디펜던트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0.1%, 1% 한다는 그걸 제가 뭐 절대적인 수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풋 데이터의 컴플렉시티에 디펜던트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적어도 액티브 러닝 모델의 퍼포먼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이 더 이상 어노테이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 파트 이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요 강정희 SA님께서 좀 데모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 SA 솔루션 아키텍트 강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필호 SA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엔드-투-엔드 과정을 데모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세션이 마지막 세션이다 보니까 사실 이미 그 AWS 엑스포 현장에서 여러 가지 데모들을 체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많은 데모 중에 AWS에서 직접 그 제공했던 데모 중에 회전 초밥을 지켜라라는 데모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데모가 어떤 내용인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회전 초밥 트랙이 계속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손님이 건드린다던가 주방장이 놀 때 잘못 논다던가 이래가지고 그 초밥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 뭔가 그 상품성이 떨어진 초밥이 존재할 때 그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검출을 해내고 그 IoT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 스시를 멈추고 꺼내고 다시 정상적인 스시를 넣어 놓는 그런 데모를 저희가 그 현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사실 또 어떻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요식업 분야에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변형하시면 제조업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령 그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뭐 불량된 제품이 있다 이런 걸 검출을 해낸다든가 아니면 유통 과정에서 이제 유통이 되는 전체 과정에서 그 뭐 이건 창고로 갈 거, 이거는 배송이 누구한테 배송이 될 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도 똑같은 이제 기술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데모를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해서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한다고 힌트를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스 케이스를 해결할 때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쓸 건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이미지 분석의 옵션들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AI 서비스가 있고 머신러닝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선택하실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요구사항의 특징을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서포트를 해줄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신 그 전문 인력이 존재하는지 이 부분을 세 가지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AI 서비스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좀 우리의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조금 범용적인 컴퓨터 비전 기술을 요구한다. 가령 이게 사람이다. 뭐 이 이미지에 뭐 고양이가 있다, 개가 있다, 뭐 이 정도의 간단한 범용적인 컴퓨터 비전 기능이 필요하시면 AI 서비스, 이미지 분석 서비스, 비디오 분석 서비스 이런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레코그니션 이미지, 레코그니션 비디오와 같은 서비스가 있고 이미지만 할 수 있는 거, 이미지가 하지 못하지만 비디오가 할 수 있는 거, 뭐 약간의 특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제네럴하게는 범용적인 컴퓨터 비전 기능을 사용할 때는 위에 두 개의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스시를 확인하는 건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일 수가 있는데 스시가 상했다, 스시가 뒤집어졌다 이런 건 좀 스페시픽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만의 모델을 만드셔야겠죠. 이런 여러분의 조직만의 특화된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써야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이지메이커가 그 세 가지를 제공한다고 했잖아요. 빌드, 그러니까 개발하는 단계, 훈련하는 단계, 배포하는 단계. 근데 저희는 마지막에 배포하는 단계는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클라우드에서 추론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경우에 그 클라우드에서 추론이 일어나는 걸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를, 영상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올리고 추론이 일어나고 그걸 다시 받아오는 데는 일정량의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터넷을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 배포하기 위해서 로컬 추론을 제공하는 이제 IoT 디바이스에 우리가 만든 모델을 적절하게, 빠르게, 편하게 배포해 줄 수 있는 솔루션. 이제 그게 그린그래스 ML 인퍼런스라는 IoT 기능이 되겠습니다. 저 기능을 같이 활용하게 되었다 정도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세이지메이커의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장점들을 우리가 이용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생성된 데이터를 레이블링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사실 머신러닝 하는데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든다면 힘드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유스 케이스에 활용하실 수 있는 내장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이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장하고 있는 기능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과정들을 미리 노트북 샘플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에 있는 데이터를 어떠한 가공할 필요 없이 거의 핵심 코드는 두 개의 라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제공하는 샘플을 수정을 하셔서 이제 바로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모델은 좀 일반적인 모델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IoT 환경은 상당히 CPU나 램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IoT 환경에서 고성능으로 좀 동작할 수 있도록 다시 컴파일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세이지메이커 니오라는 서비스가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된 이제 모델이 있으면 이 모델과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추론 작업을 해줄 이제 IoT 디바이스에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잖아요. 이 부분에 그린그래스 ML 인퍼런스라는 기능을 함께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거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비디오입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이렇게 했구나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수준이고요. 사실 데이터 생성하는 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코드를 짜서 위에 카메라 보이시죠? 회전 초밥을 이렇게 쭉 돌려놓고 그 사이에 프레임마다 이제 그림 파일을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쭉 이렇게 계속 사진을 찍는 거죠. 계속 사진을 찍고 옆에서 모니터로 보시면 파일이 쭉 생성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그냥 저희는 S3에 일단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올려놨으면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그림에 스시가 있다 없다, 어느 네모 칸에 스시가 존재하는지 이런 걸 레이블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걸 학습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용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작업을 만드시면 되는데, 앞서서 레이블링 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10만 단위가 넘는, 그러니까 수십만 단위가 넘는 이제 메카니컬 터크라는 퍼블릭한 인력들이 있고, 이제 여러분의 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아니면 조직의 인력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프라이베이 팀, 그리고 AWS도 아니고 여러분의 조직도 아닌 서드 파티에서 이제 공수를 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인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저희 내부 인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SA들이, 그러니까 4명의 SA들이 합심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작업자를 등록하는 과정은 간단하게 이메일만 넣어주시면 이메일에 대해서 이제 베리파이만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팀 만드는 과정은 그냥 팀 이름만 넣어주고 이 팀 사람들이 로그인할 수 있는 그 사용자 인증을 담당하는 코그니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팀이 구성이 되고 이제 이 팀에 작업자를 배치를 하셔서 레이블링 작업을 이제 어사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팀 하나에 들어가 보면 할당되어 있는 이미 작업들이 보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끝난 작업들도 이미 있고요. 이제 작업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메일 주소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팀 구성하는 거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팀 구성을 한 다음에는 바로 레이블링 작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링 작업을 만드는 것은 일단 이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이름이 나중에 훈련할 때도 고스란히 쓰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든 S3 파일, 이미지 파일에 목록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반적인 데이터의 목록을 매니페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식이 또 있겠죠. 근데 이런 것 처음에 잘 아실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특정 경로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목록을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목록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제 그 이미지를 올려놨던 S3 버킷에 가보시면 이렇게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일에 나중에 저희가 그 사람이 레이블링을 하게 되면 계속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이블링 작업이 한 줄 한 줄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저희가 여기에 뭐 스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것들이 뒤에 쭉 추가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은 데이터이자 제이슨 독립적인 제이슨 오브젝트고요. 이런 걸 제이슨 라인이라는 형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완성된 데이터의 레이블링, 그러니까 증강 매니페스트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아웃풋이 떨어질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중요할 수 있는데 사실 머신러닝은 데이터 세트를 하나로 통으로 사용하지 않으시죠. 트레이닝 셋, 밸리데이션 셋 뭐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뭐 80%, 20% 아니면 99.9%는 트레이닝 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검증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셋을 나눠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스 케이스를 위해서 나누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데모의 편의상 그냥 통짜 파일로 이제 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지나가 버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는데 저희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거니까 네모 박스를 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위치를 이렇게 태깅을 하는 경계 상자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할 거다라고 이제 앞에서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작업자한테 어떻게 할당을 해줄 건지를 정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메카니컬 터크라는 AWS의 인력을 사용할 건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우리 작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약간 사실 그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작업이 좀 복잡한 작업이다, 좀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퍼블릭 리소스를 사용할 거니까 우리 그 데이터에 그 성인 컨텐츠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화된 정보들, 개인 식별 정보들이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보시는 이 그
데이터 레이블 지정 자동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사람이 일정 부분은 작업을 하고 거기서 액티브 러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기계가 또 태깅을 해서 그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식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이제 간단한 체크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작업자 수를 선택하는 건 한 데이터를 몇 명이서 볼지를 정하는 겁니다. 뒤에서 보시면 아실 텐데 저희는 이거를 그 한 사람이 한 데이터만 보게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가 이제 발생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서. 저희는 어차피 이제 프라이베이트 리소스를 사용해서 할 거니까 이제 만들어 놓은 프라이베이트 리소스를 이제 지정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팀에다가 할당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만들어 놓은 팀을 사용해서 SA 4명이 이제 작업을 할 거고, 이제 밑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작업자들이 보게 될 UI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제가 올라간 데이터의 매니페스트를 제공했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들이 미리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오른편에 이 그림에서 이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레이블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시다, 아니다, 뭐 고양이다, 개다, 뭐 이런 것들을 쭉 10개까지 넣으실 수가 있고, 왼편과 상단에 이제 작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지 팁을 이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 화면이 이제 작업자가 작업을 하게 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는 스시가 없으니까 뭐 라벨 할 게 없다 하고 이런 식으로 서밋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 형태로 우리의 결과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등록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할당된 작업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 스시가 없네 하고 서밋하고, 스시가 있는 경우에는 오른쪽 스시 버튼을 선택해서 네모 박스를 쳐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한 7, 80장 정도를 했는데 한 4명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작업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그 어렵지 않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간편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방에서 이제 SA 분들이 모여서, 저는 한다고는 하고 이제 옆에서 카메라로 사진만 찍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한 3분이 한 2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1000장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지 한번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완료가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완료가 되면 여기 출력 데이터 세트 부분에서 저기서 이제 아웃풋 파일이 떨어져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콘솔에서 하나하나의 데이터에 어떻게 누가 태깅을 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밑에 이런 식으로 보이시는 거, 사람이 달았다, 신뢰도가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레이블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게다가 처음 레이블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막으시려고 하면 중복 작업을 이제 작업자를 배치하시면,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 액티브 러닝 기능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같이 이제 수행하는 식으로 동작을 진행을 하시면 이러한 이제 잘못된 태깅들을 많이 막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희는 좀 데모의 편의를 위해서 이제 한 세트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아웃풋 파일을 한번 보면 중간 과정도 이렇게 사실 로그처럼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 태깅했는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앞에 그 S3 파일명만 딱 존재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이 이미지의 크기가 어떻게 되고, 이 크기 중에 어느 부분이 스시고 뭐 이런 것들이 레이블링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그멘티드 매니페스트, 증강 매니페스트라고 부르는 파일이고, 이 파일을 어떠한 가공하실 필요 없이 바로 이제 저희 세이지메이커 학습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 예제도 다 제공을 합니다. 저희 그 개발하는 환경인, 아까 인스턴스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발하는 인스턴스, 학습하는 인스턴스, 배포하는 인스턴스. 그 개발하는 인스턴스인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이제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주피터를 띄우시면 이쪽에 기본적으로 세이지메이커 이그젬플이라고 예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쭉 내려보시면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항목이 있고, 그 중에 오브젝트 디텍션 어그멘티드 매니페스트 트레이닝, 이거 선택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과정을 다 하셨으면 바로 이제 후속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요 항목 선택하시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 액티브 러닝을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예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핵심 코드는 두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라메터를 정의를 합니다. 트레이닝할 파라메터를 정의를 하고, 우리가 그 파일을 통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만약에 두 개로 만들었다고 치면 트레이닝용 데이터에 대한 걸 S3 어느 버킷에 있는지 정도를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까 그 처음에 입력했던 트레이닝 잡명을 이렇게 어트리뷰트 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세트를 한 세트 더 만드셨으면 보이시나요? 또 똑같이 S3 버킷 지정하시고 트레이닝 레이블링 잡의 이름을 여기에 써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사실 파라메터를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닝 잡은 코드 한 줄이면 끝납니다. 이것만 수행을 하시면 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그라운드 트루스의 데이터를 이제 거의 코드 사실상 두 줄로 이제 바로 학습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 어떠한 이제 알고리즘을 써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희 내장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시면 또 그 보장된 어느 정도의 그 검증된 성능을 편리하게 이제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 과정은 이제 훈련 트레이닝이 끝나면 S3상의 모델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모델을 뒤에서 피로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세이지메이커 니오를 이용해서 이제 컴파일을 한 번 더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컴파일된 모델을 IoT 환경에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머신러닝 ML 인퍼런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해서 IoT에 배포하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김피로 SA님이 마저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빠르게 뒷부분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액티브 러닝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액티브 러닝은 자동화된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거죠. 요 자동화된 데이터 레이블링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실제적으로 레이블링 해야 되는 작업이 뭐 1000개, 몇천 개, 뭐 10,000개 이내로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소개될 때 말씀드렸듯이 머신러닝이라는 과정은 데이터 레이블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경우가 실제 여러분들 C를 개발하신다 그러면 종종 생기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액티브 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레이블링하는 머신러닝도 트레이닝을 인크리멘탈 트레이닝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 샘플로 되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보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처음에는 요 그라운드 트루스의 레이블링하는 환경을 구축을 해 놓으시고 각각의 그 어노테이트 분들한테 한 10개씩 정도 던져줘요. 그래가지고 아웃풋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시스템을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액티브 러닝을 위해서 우리가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닝 셋이 필요하고 밸리데이션 셋이 필요하겠죠. 그걸 각각 뭐 190에서 200개 정도 한다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숫자는 예로 이제 제시해드린 숫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할 때는 여러분들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레이블링 할 때 우리가 이미지에 대한 태깅을 딱 한 명한테만 부탁하고 끝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케니컬 터커에서 활용을 할 때는 적어도 복수의 어노테이터 분들, 주로 홀수로 이제 하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자동화 요 액티브 러닝이 지원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아직 전체를 다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세이지메이커가 제공하고 있는 퍼스트 파티 알고리즘 중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액티브 러닝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말씀드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현재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혹시 본인의 회사나 뭐 프로젝트에서 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좀 빠르게 액티브 러닝이 필요하다 그러면 마치시고 저하고 잠깐 싱크업을 좀 해주시면 제가 따로 피처 리퀘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겐 차이 컨솔리데이션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 3명의 뭐 4명이나 5명 이렇게 어노테이터 분들한테 어견을 줬는데 어견이 달라요. 뭐 여기 화면에 보이신 것 같은 경우 지금 4분한테 어노테이션을 부탁을 했는데, 한 분은 샤페이라고 하셨고 나머지 3분은 불도그라고 했어요. 요 뭐 개, 저는 개를 잘 모르지만 이 화면에 보이는 개가 불독 같으세요? 아니면 그 중국의 오리진 샤페이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명한테 줬는데, 요거를 투표 기반으로 운용을 하게 되면 그 답은 당연히 불도그가 되겠죠. 근데 사실 true value는 이 강아지는 불독이 아니고 샤페예요. 그럼 이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확률 기반으로 운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그 강정희 에세이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어노테이터 분들도 어노테이터 분들의 그 트러스트가 스코어가 돼요. 이전에 레이블링 했는데 그게 제대로 레이블링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계속 트러스트 스코어를 가는 거죠. 이분의 이제 실력이 스코어로 돼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세 분들 중에 0.7, 0.9, 0.5, 0.3인데 샤페라고 하신 분들이 이전에 스코어링 할 때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 트러스트 레시오가 무려 0.9나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베이지안 인퍼런스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계산 웨이팅을 주는 방식을 전체를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따로따로 곱을 해보면 불로그일 확률이 0.1이 되고 샤페일 확률이 0.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이지메이커 그란트 출사 제공하는 기능은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는 컨솔리데이션 알고리즘, 그리고 뭐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또 다른 방식의 컨솔리데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할 때도 또 나름대로 다른 또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커스터마이즈된 컨솔리데이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플러그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할 때 많이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레이블링 시작이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인터섹션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뭐 mean intersection over union, 교집합 over 합집합, 이런 식으로 실제 세그멘테이션 했을 때 그 정확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가지고 액티브 러닝을 한 결과가 그 정확도가 스레시홀드 예를 들어서 뭐 0.7 이상으로 높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오토 레이블링을 하는 거고, 낮다 그러면 이제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 러닝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단계에서부터는 레이블링 이미지를 랜덤으로 더 이상 셔플링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아주 컴피던스 0.7 이상 확실해? 그러면 그냥 바로 레이블링인 데이터로 두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부분들을 모아서 그 어노테이터 분들한테 자기가 스스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자동 레이블링 한 케이스하고 수동 레이블링 한 케이스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좀 줌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작업 레이블링, 사람이 한 거고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레이블링 생성된 거예요. 꽤 퍼포먼스가 괜찮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적어도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퍼포먼스. 요 새 같은 경우에 오히려 그 머신러닝이 디텍트한 파트가 훨씬 더 정확하게 에리어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요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실제적으로 뭐 특정 좀 컴플렉스한 이미지 데이터에서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한데, 이 경우를 보더라도 전체 데이터셋이 12,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라운드 출수를 하게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전체 대에 대해서 미케니컬 터커를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신러닝이 이 정도 파트를 자기가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8,000개에서 스탑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코스트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후단에 보시면 큐뮬레이티브 코스트가 전체 미케니컬 터크를 해서 사람이 전체 하는 거 대비했을 때 훨씬 더 낮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 토탈 코스트 측면에서도 그러면 개당 이미지 하나 태깅하는데 전체 가격이 사람을 한다 그러면 개당 5센트 하는 것이 0.35센트 이하로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태깅을 한다 그러면 액티브 러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업이 되는데 한 1분 정도만, 2분 정도만 해서 나머지 파트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은 현재 그라운드 트루스에 제공하고 있는 레이블링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리어를 픽셀 단위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브러쉬를 제공을 하고 이레이저도 제공을 하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생성된 마스크가 되는 거죠. 그 안에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다른 밸류를 지정을 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스크가 그라운드 트루스 밸류가 되는 겁니다. 제공하고 있는 알고리즘 세 가지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보면 이제 그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처럼 생기는데 후단에 보면 업샘플링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샘플링을 해서 컨볼루션을 하고 업샘플링을 하면서 이미지를 확장시키면서 픽셀 레벨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 파트 이외에 이제 피라미드 베이스로 한 PSP나 그 다음에 구글에서 발표한 딥랩 알고리즘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운용을 하는 것은 뭐 이렇게 3단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하게 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결과값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인풋 이미지고 중간에 있는 게 그라운드 트루스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시메트릭 레커니션 결과인데 마치 똑같은 이미지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FCN이 굉장히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혹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하실 일이 있으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오라고 하는 것은 머신러닝을 트레이닝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머신러닝의 프로파일링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 방식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은 텐서플로우, MXNet, 파이토르치 그리고 XGBoost 모델들에 대해서는 그게 각각의 프레임워크에서 컴파일하게 되면 각각의 프로프리티한 포맷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디펜던트한 포맷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스위칭이 됐는데 인디펜던트 포맷으로 바꾸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알고리즘의 컴퓨테이션 플로우를 분석을 해서 그래프 오퍼레이션들을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형태를 분석을 해서 메모리를 또 최적화를 시킵니다.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후단에 보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인텔, 엔비디아, ARM, 리눅스, 퀄컴 등의 그 하드웨어에 맞는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는 전체적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제품도 좀 스포트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의 IoT 환경에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도 커스텀한테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오픈 소스화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오픈 소스와 결합을 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네오도 지금 GitHub에 가보시면 전체 소스가 오픈화되어 있어가지고 필요하신 만큼 소스 코드 보시면서 추가를 하거나 컨트리뷰션 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하고요. 관련 자료는 그라운드 트루스, 그 다음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은 관련자 개발자 문서에 있고 이런 레퍼런스들, 그리고 이미 저희가 마지막 세션이지만 혹시 나중에 이제 머티리얼 관련되는 머티리얼 세션들도 다운로드 받으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피드백 하실 수 있고 오늘 럭키 드로우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할까요?